안녕하세요. 드라마 순례자 은지린지예요. 오늘 소개할 드라마는 2019년에 TVN에서 방영한 판타지 호러 로맨스 드라마 호텔 델루나입니다. 호텔 델루나는 엘리트 호텔리어가 운명적인 사건으로 호텔 델루나의 지배인을 맡게 되면서 달처럼 고고하고 아름답지만 괴팍한 사장과 함께 델루나를 운영하며 생기는 특별한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호텔 델루나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낡고 오래된 외관을 지닌 호텔로 떠돌이 영들에게만 그 화려한 실체를 드러내는 독특한 곳이죠. 귀신이 머물고 가는 호텔 이야기는 지난 2013년에 작성된 것으로 홍정은, 홍미란, 일명 홍자매 작가가 집필한 주군의 태양의 초기 기획안이기도 합니다. 주인공 장만월은 680년경 당나라 영주에서 태어났어요. 현재에서 1300년 전 무주국 고구려 유민마을에서 살던 고구려의 유민 출신 무사로 이상하게도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유품을 관에 담아 끌고 다니며 죽은 유령들이 머문다는 달의 객잔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만월은 그러던 중 어느 황야에 세워진 간이 주막에서 마고신을 만나게 되고 장만월의 이야기를 들은 마고신에 의해 월령주를 마십니다. 월령주를 마시게 되면 육체의 모든 기운은 월령수가 모두 흡수해 그 육신을 대체하게 되고 영혼은 월령수에 완전히 봉인되며 달의 기운 속에 생사의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림으로써 불로 불사의 능력과 동시에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 월령주는 원한이 강한 자가 마시면 정말 쓰고 맛이 없다고 해요. 장만월이 1300년 전 월령주를 마시고 마고신에게 혀를 뽑아버리고 싶다고 말했을 정도죠. 사실 그 정도로 장만월의 원한은 매우 강력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만월의 칼인 만월검이 월령수에 꽂혀 회수되면서 만월은 불로 불사가 되는 동시에 달의 객잔, 즉 현재의 호텔 델루나의 주인이 되었어요. 만월이 호텔 델루나의 주인이 되기 전 만월은 어느 높은 신분의 일행을 습격해 약탈하던 중 그들을 호위하는 고청명이란 청년과 만나게 되어 그 후 청명과 만나면서 친하게 지낼 뿐 아니라 서로 사랑의 감정까지 품었어요. 1998년 어느 보름달이 뜬 날 아들 구찬성의 생일 선물을 위해 도둑질을 한 홀아버지 구현모는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빈사 상태에 빠집니다. 구현모는 유체 이탈한 상태로 호텔 델루나에 방문합니다. 호텔에서도 도둑질을 한 구현모는 호텔 사장 장만월과 이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모종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구현모가 남은 삶을 다시 살고 20년 뒤에 아들 구찬성을 장만월에게 피고용인으로 보내도록 한 것이죠. 사실 죽기 일보 직전인 구현모 입장에선 남겨진 아들을 위해 살아야만 한다는 다급함이 더 앞섰어요. 때문에 장만월의 제안을 대충 얼버무렸던 셈이었지만 실제로 통장에 입금된 양육비 1억 원을 보고 장만월과의 계약이 진짜였다는 걸 알게 되죠. 구찬성은 장만월을 피해 20년간 한국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구현모의 유언에 따라 줄곧 외국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21년째인 2019년에 아무 일도 없는 것으로 여겨 한국으로 귀국했죠. 하지만 매년 그의 앞으로 생일 선물을 보냈던 장만월에게 구찬성은 곧바로 덜미가 잡혀서 강제 고용됩니다. 만월은 구찬성에게 도망치지 말라는 경고 겸
직원으로서의 필수 능력으로 구찬성의 귀신을 보는 눈을 뜨게 합니다. 이후부터 구찬성은 제대로 곤욕을 치르죠. 여긴 삼청동 코리아 게스트하우스 근처고요. 이 근처에서 하필 구찬성이 제일 처음 본 귀신이 양쪽 눈이 패여 죽은 귀신이었던 거죠. 장만월이 처음부터 센 게 걸렸다며 인정할 정도로 귀신 중에서 상당히 끔찍한 모양새였어요. 저도 이 드라마에서 양쪽 눈이 패여 죽은 이 귀신을 보고 너무 끔찍하고 징그러워서 놀랐어요. 그런 일은 없지만 실제로 저런 귀신을 맞닥뜨린다면 진짜 무섭겠네요. 여긴 삼청동에 있는 카페 커피 인뜨락이고요. 1화에서 장만월이 이 카페 앞 담장 위를 거닐었어요. 드라마에선 담장 벽돌 색깔이 흰색이었는데 현재의 담장은 갈색 벽돌색이네요. 여긴 을지로에 있는 카페 커피 한약방과 해민당입니다. 같은 사장님이 운영해서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카페인데요. 커피 한약방에선 음료를 주문할 수 있고 해민당에서는 제과류 디저트를 주문할 수 있어요. 커다란 어항이 있는 해민당 2층에서 호텔 델루나를 촬영한 것 같은데요. 제가 방문한 그저께엔 2층에서 다른 촬영 대관이 있어서 제가 2층을 촬영할 수는 없었어요. 밤 케이크와 와인에이드를 주문했고요. 단밤이 여러 개 들어간 밤 케이크가 참 맛있었어요. 8월 8일 월요일 파라다이스 시티 인천 호텔에 왔어요. 호텔 델루나의 로비가 파라다이스 시티 인천의 로비라길래 그런 줄 알고 찾아왔는데요. 파라다이스 시티 인천 안에서 호텔 델루나 로비 같은 공간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호텔 델루나 로비는 제작진이 지은 세트장인지 궁금하네요. 파라다이스 호텔 로비 중앙엔 커다란 황금 호박이 놓여 있어요. 3화에 처음 등장한 김유나란 소녀가 있어요. 김유나는 재벌집 외동딸로 태어나 막 나가는 성격이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깔보고 괴롭혀왔으며 같은 반 친구인 정수정을 기초생활수급자라며 왕따시키고 결국 그녀가 소중히 간직하던 목걸이를 강제로 뺏으면서 투닥거리다가 한 대 맞자 적반하장으로 성질을 내며 수정을 육교 위에서 떠밀어 살해합니다. 하지만 원념이 강해 귀신이 된 수정이 유나의 몸을 뺏으면서 이번엔 역으로 유나 본인이 강제로 유체 이탈을 당해 목걸이에 귀속된 생령이 된 채로 육체를 빼앗기죠. 이후 유나가 생령인 채로 자신의 몸을 차지한 수정에게 몸을 돌려달라고 성질 부리던 걸 우연히 지나가던 구찬성이 보게 되고 구찬성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걸 알자마자 바로 그의 옆으로 가 자신의 몸을 되찾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구찬성이 이에 대해 망설이다 움직이려던 순간 이미 장만월은 김유나의 집에 찾아가 유나의 부모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딸에 대해서 하실 얘기가 뭐죠? 이 집 유나가 살인을 했습니다. 유나 반 친구가 여기 육교에서 자살을 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사실은 그게 아니래요. 이 집 딸이 죽였어요. 이 목걸이가 그 증거랍니다. 당신 원하는 게 뭐요? 대가를 받으러 왔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요 목걸이로 따님의 과오를 밝혀서 벌을 주고 그 죽은 친구의 영혼에게 사죄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제 입을 막고 요 목걸이를 없애는 거죠. 돈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이걸 저희에게 조용히 넘겨주십시오. 그쪽을 택하셨네요. 아주 비싸게 값을 치르셔야 할 겁니다. 아, 2분이 하신 선택은 딸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는 걸 알아두시죠. 보통의 부모라면 우리 딸은 사람을 죽일 리가 없다고 해야 정상일 텐데
김유나가 얼마나 쓰레기였으면 유나의 부모는 유나가 사람을 죽였다는 걸 듣자마자 바로 믿네요. 이렇게 장만월은 부모에게 김유나가 수정을 죽였다는 걸 밝히며 이 목걸이를 태우든 아니면 당당하게 자수하고 속죄하든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제시했고, 당연히 부모 측은 딸의 미래에 빨간 줄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 목걸이를 태우고 증거를 은폐하는 걸 골랐지만 결국 육체만 남고 김유나의 영혼은 완전히 소멸돼 버립니다. 장만월이 둘이 한 선택은 딸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는 걸 알아두라고 경고까지 했지만 부모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결국 김유나의 영혼은 자신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부모 옆에서 절규하며 목걸이와 함께 불타버립니다. 수정은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으나 어쩌다 보니 강한 원념으로 김유나의 몸에 영혼이 들어가 유나의 육신을 뺏어요. 이후 구찬성에게 본래 몸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들키고 김유나의 육체도 완전히 죽여버릴 생각으로 육교에서 자살하려고 했지만 뒤따라 뛰어온 구찬성에게 저지당하죠. 이후 김유나의 영혼이 소멸된 후 유나의 몸에 깃든 채 재벌집 딸로 살아가게 됩니다. 수정은 이미 죽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인지 귀신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직원들도 이에 대해 알고 있던 건지 새롭게 추가된 지배인 후보라고 언급하죠. 5화에서 수정의 영혼이 깃든 유나가 호텔 델루나에 오자 마음에 들었는지 지배인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현중이 이미 구찬성이 지배인이니 안 된다고 말하자 곧바로 인턴을 자처했고, 나중에 이 사실을 들은 장만월은 하고 싶다는데 하라고 허락하죠. 만월은 구찬성을 마음에 들어 했는지 첫 화부터 찬성에게 은근히 밀당을 하는데요. 진도가 상당히 빨라요. 결국 4화 만에 만월과 찬성의 키스신이 등장했어요. 만월과 찬성이 대화를 하다가 1300년 전 만월의 동료였던 연우의 이야기가 구찬성의 입에서 나오고 만월은 연우를 생각하며 울컥해하죠. 연우는 장만월과 함께 고구려 유민들이 모여 사는 가오리촌의 도적패 일당으로 손재주가 좋아 무기도 악기도 잘 다루며 불처럼 욱했다가도 바로 식어서 하하 웃는 사람 좋은 성격을 가졌어요. 장만월과는 친구처럼 남매처럼 부하처럼 자라왔고 그에게 만월은 누나 같고 두목 같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하도 애지중지 부르길래 꿈에서 깨고도 그 이름이 마음에 남았어요. 왜? 이번엔 네가 연우일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을까 잠깐 추측을 하기도 했지만 아니겠죠. 연우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해준 사람이야. 구찬성 나 사랑해? 아닌 거 확실하네요. 이 당시엔 찬성이 만화를 아직 깊게 사랑하고 있진 않은 것 같네요. 호텔 델루나의 귀신 손님들 중에 유령 신부인 처녀 귀신이 있었어요. 만월에게 처녀 귀신의 영혼 결혼식을 제시한 사람은 귀신의 부모가 아니라 그녀의 남자친구의 부모였던 사실이 밝혀져요. 처녀 귀신이 미래를 약속했던 남자친구를 떠나보내는 게 싫어 강한 원념으로 그를 붙잡고 있었죠. 남자친구의 부모는 처녀 귀신을 적당한 남자의 혼과 짝지어 보내고 아들을 살리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남자친구의 육체는 입원한 병실 가까이에서 머물다가 유나가 남자친구의 혼에게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고 꾀어서 델루나로 가게 되죠. 처녀 귀신이 남자친구와 영혼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 만월은 유령 신부를 데려다 놓고 그녀에게 얘기를 하죠. 손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신랑을 찾아왔어요. 저희 서비스가 이렇게나 훌륭하답니다. 죽고도 못 놓는 그분이랑 기어이 결혼을 해내시네요. 참 행복하시겠어요. 곧 올 겁니다. 이렇게 만월은
현생의 미련을 가진 신부를 한심하다는 듯 비꼬는 말을 합니다. 유령 신부는 델루나 결혼식장에서 식을 올리기 일보 직전까지 가지만 놓아주는 게 붙잡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셋째 마고신의 조언을 떠올리고 일부러 추한 귀신 모습을 보여준 다음 가위로 붉은 실을 끊어 남자친구를 보내줍니다. 유령 신부는 이후 찬성에게 감사를 표하며 리무진을 타고 저승으로 떠납니다. 호텔 델루나 시청자들에게 가장 무서웠던 귀신으로 평가받는 13호실의 손님은 일반적인 다른 귀신들과 달리 폐공장처럼 생긴 약간의 빛이 스며드는 넓고 음침한 공간에 탁자와 옷장만 있는 호텔 델루나 13호실에 있는 여성 귀신으로 이 귀신은 그 옷장 속에만 있어요. 13호실 손님은 인간의 냄새를 극도로 싫어하며 이 귀신과 만나는 사람은 미쳐버린다고 해요. 바텐더와 객실장이 구찬성을 호텔 델루나에서 내쫓기 위해 어떠한 경고나 주의도 없이 구찬성에게 룸서비스를 보냅니다. 그렇게 13호실의 손님에게 공격받으려는 찰나 장만월이 나타나 이를 저지하죠. 인간에게 원한을 가진 원귀로 보이지만 일단은 손님인지라 억지로 처박지는 않을 테니 자발적으로 조용히 옷장 속으로 기어들어가라고 협박하지만 13호실 손님은 장만월의 목소리를 흉내내 구찬성을 13호실로 유인했고 구찬성이 장만월을 감싸는 틈을 노려 호텔에서 탈출합니다. 13호실 귀신이 불법 촬영 동영상을 보는 남자들의 눈을 눌러 죽인 것으로 봐서는 그 피해자로 추정되고 이 때문에 인간을 싫어해서 원귀가 된 것으로 보이죠. 13호실 귀신의 생전 이름은 윤가영이에요. 그녀의 언니가 말해준 바에 따르면 같은 기계공학과 선배에 의해 강간과 불법 촬영을 당한 뒤 영상이 유포되었고 남자 동기들이 그 영상을 돌려본 것에 충격받아 폐인이 돼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녀가 죽인 피해자들은 전부 몰카 영상을 공유한 가해자들이죠. 13호실 귀신은 3명의 가해자를 죽인 뒤 당시 사건의 주범인 정은석을 죽이려 합니다. 정은석은 웹하드 서버 업체인 월드디스크의 대표가 되었어요. 웹하드 업체의 대표라는 점과 불법 공유를 이용해 돈을 벌었다는 점에서 양진호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죠. 정은석은 5년 전 13호실 귀신인 윤가영의 기계공학과 선배로 그녀를 자신의 자취방에 초대하여 술과 약 등으로 정신을 잃게 만든 후 아마 강간한 후 그 상황을 몰래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해 이를 남자 동기들과 같이 봤던 것도 모자라 이를 유포까지 하고 동영상 사이트에 돈을 받고 팔아버린 인간 쓰레기입니다. 13호실 손님 언니의 말에 따르면 영상을 같이 본 4명 중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해요. 정은석의 모습을 본 구찬성이 정말 너무 잘 살고 있어서 죽여버리고 싶다고까지 말했을 정도죠. 결국 13호실 귀신이 회사에서 그를 죽이려 했으나 넷째 마고신에게 저지당하고 소멸되자 장만월과 구찬성이 손님의 복수를 대신해주고자 정은석의 죄를 마고신에게 드러나게 했고 이자의 적반하장 태도에 열받은 넷째 마고신이 열차 선로에 있던 정은석을 차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선로 위에 있는 정은석의 차 안에서 만월이 찬성에 이어서 정은석을 추궁합니다. 그 여자가 누군데? 네가 죽였잖아. 넌 사람 죽인 적 없어. 죽였어. 네가 벌거벗겨 내던져놔서 사람들 시선에 난자당해 죽었어. 기억해내. 모르겠어. 걔가 누군지 모르겠다고. 네가 한 짓인데 왜 몰라? 노력을 해! 그래, 내가 한 짓은 맞는데 그 여자들 중에 누군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 여자들 중에 걔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대사가 너무 충격적이죠? 몰카 피해자가 2 이상 다수란 얘기니까요.
만월은 이렇게 은석으로부터 그 여자들 중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시인 아닌 시인을 들어요. 장만월이 원하는 답을 못 들었음에도 물러난 이유는 애초에 자백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놈이 얼마나 최악인지 넷째 마고신에게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머지 징벌은 넷째 마고신이 알아서 하게 냅둔 거죠. 정은석의 사무실에 걸려진 액자의 글귀가 너는 최선을 다하라. 나머지는 신이 알아서 하리라 였고 결국 지나가던 무궁화호에 치여 즉사하며 그 글귀대로의 최후를 맞이합니다. 송화공주는 1300년 전 고청명이 호위한 행렬의 일원입니다. 송화공주는 영주성의 공주로 과거에 병사들을 동원해 장만월을 붙잡고 이내 연우까지 처형해버립니다. 이 때문에 장만월은 그녀를 오래도록 증오하고 있었죠. 오화에서 장만월이 입은 붉은 혼례복의 주인이 바로 이 송화공주죠. 송화공주는 고청명으로부터 얻은 정보로 장만월이 속한 도적패 무리들을 병사들을 시켜 학살하고 일부러 만월과 연우를 포함한 일부는 잡아들인 뒤 만월의 눈앞에서 연우의 목을 매달아 처형시키고 자비를 베풀겠다며 만월만 풀어줍니다. 만월은 그녀와 청명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결혼식 날 성 안으로 숨어들었고 붉은 혼례복을 차려입고 청명을 기다리다가 만월을 마주한 송화는 그때 너에게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었다고 말하고 만월이 당신 대신에 내가 맞이해 주겠다고 하자 순간적으로 분노해 일어서려다가 단칼에 목을 베어 죽습니다. 2019년에 살고 있는 이미라는 종합병원 소아과 의사로 구천성이 미국에서 대학 다니던 시절의 친구입니다. 부잣집의 똑똑하고 예쁜 전형적인 엄친딸로 구천성의 첫사랑이지만 질투심이 강한 성격이죠. 미라는 찬성과 만나게 되는데 찬성의 말에 따르면 대학 다니던 시절 구찬성 한 명한테 무려 5,000달러를 뜯어냈어요. 그래놓고 몇 년 동안 1달러도 안 갚고 잠적했죠. 찬성이 예전에 고백을 했는지 찬성이 자기를 좋아했던 걸 알고 있기에 나 좋아했었는데 그 정도야 봐줄 수 있지 않냐며 애교 부리지만 찬성은 그나마 첫사랑이란 추억이 있어서 밖에서 대놓고 돈 달라 안 한 거다. 그 정도로 만족하고 빨리 내 돈이나 갚으라면서 구박을 합니다. 거기에 찬성의 말을 들어보면 찬성에게 5,000달러를 뜯어낸 것 외에도 이래저래 빌린 돈이 많은 것으로 보이죠. 6화에서 미라가 찬성과 만난 것 때문에 바다에 가기로 한 약속이 파탄난 것, 플러스 구찬성의 첫사랑이 그녀란 것에 더불어 만월의 생전 원수인 송화의 환생인 것 때문에 미라는 만월에게 찍혀도 제대로 찍혔죠. 8화에서는 찬 사람이 호텔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만월이 일부러 그녀를 호텔 델루나로 초대해 델루나의 놀이동산에 보내버리는 것으로 보이죠. 여긴 파라다이스 시티 원더박스예요.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안에 있는 테마파크입니다. 대형 서커스장 같은 분위기에 기묘한 잔혹동화 속 노래 같은 BGM이 흘러나와서 호텔 델루나 같은 이상하고 무서운 동화에 어울리는 분위기를 가진 테마파크예요. 놀이기구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아이를 데리고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이나 영종도 근처에 들르시는 분들은 한 번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라를 호텔 델루나 놀이동산에 초대한 만월은 미라에게 저주를 걸려 합니다. 저주를 걸기 전에 만월이 미라에게 손목의 팔찌를 풀어서 잠깐 자신에게 맡겨달라 하는데요. 이 팔찌의 정체는 일종의 성물이자 부적이어서 그동안 미라가 유령이나 귀신을 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이 팔찌의 영역이 장만월같이 천년 묵은 귀신에겐 미치지 못해서 만월은 이 팔찌를 받자마자 자신의 힘으로 파괴해버립니다. 난 저 행복한 당신이 참 싫어. 그래서 아주 불행한 아이를 만들어서 당신한테 선물로 줄 거야.
만월은 어린 시절의 미라를 소환해 저주를 겁니다. 안녕? 너에게 행복한 가족 따윈 없어. 엄만 널 세워두고 허구한 날 이런 말을 했어.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고. 후회한다고. 아빠는 너만 보면 화를 냈어. 너 때문에 되는 일이 하나 없어, 이 재수 없는 것. 얄미운 동생이 태어난 뒤론 엄마 아빤 걔만 사랑했어. 봐, 놀이동산에 온 날 온 가족이 너만 내버려두고 가버렸잖아. 아,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날이었지. 엄마, 아빠, 날 버리지 말아요. 자, 가렴. 가서 저 여자의 매일매일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의 불행으로 가득 채우렴. 미라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불행한 아이의 손을 잡으려 합니다. 그때 미라를 구하기 위해 구찬성이 놀이공원에 난입합니다. 고마워 구찬성. 덕분에 만났고 덕분에 좋은 방법도 찾았어. 그래서 마음은 좀 풀었어. 하지 마요. 이미 다 했어. 이건 복희 씨가 만들어낸 귀여운 사념 따위하곤 비교가 안 돼. 내가 만든 거니까. 저건 저주야. 그만둬요. 끔찍해? 그럼 도망가 구찬성. 놔줄게. 안 가요. 날 지켜요. 찬성은 미라가 받아야 할 저주를 끌어안아 본인이 대신 받으면서 만화를 방해하는 동시에 미라의 목숨을 구하고 저주의 영향으로 결국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사실 찬성의 이 행위는 미라의 목숨뿐만 아니라 만월이 넷째 마고신에 의해 소멸될 위기에서 구해준 셈이기도 하죠. 만월이 만약 극중에서 마음먹었던 것처럼 정말로 송화의 환생인 미라에게 저주를 걸어 그녀를 자멸의 길로 끌어냈다면 그건 전생의 기억 따위 갖고 있지 않은 죄 없는 이미라를 사실상 죽인 것이 되고 그 행위는 살인에 버금가는 대죄가 되기 때문에 결국 넷째 마고신에 의해 소멸되는 즉 13호실 손님과 같은 최후를 맞을 뿐이었기 때문이죠. 쓰러진 찬성은 꿈을 통해서 1300년 전 만월과 미라의 전생인 송화 그리고 청명과의 악연을 모두 목도하게 됩니다. 산체스의 집에서 정신을 차린 구찬성은 자기가 며칠 동안 잠만 잤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다가 자기 방에 백두산 그림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만월이 걸리적거린다며 그림을 놓고 갔단 말을 듣고 찬성은 급하게 호텔로 향하죠. 그러나 호텔 건물은 텅 비었고 장만월은 델루나와 함께 사라진 상태였어요. 만월은 찬성을 치료해준 후 집으로 돌려보내지만 자신은 찬성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호텔 델루나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죠. 10화에서 김선비로부터 왕 회장 고민이 손녀가 좋은 짝을 찾지 못한다는 사실임을 듣고 김선비를 칭찬하지만 이내 왕 회장 손녀인 정지은의 사윗감으로 구찬성을 추천했단 말을 듣자 만월은 표정이 굳어졌고 김선비가 이제 지배인 아니지 않냐며 대꾸하는 동시에 구찬성을 찾겠다며 나가버리자 학대가리라며 격분해요. 만월은 질투심이 폭발해 찬성과 지은이 만나는 걸 방해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찬성과 지은이 만나는 모습을 본 현중이 구찬성과 정지은이 만났다고 자기 사무실에 와 동네방네 말하자 격분하지요. 만월은 그 후 도서관에서 유령이 나타난단 말에 구찬성과 함께 도서관에 갔으며 이내 그 귀신의 정체가 찬성의 어머니란 사실에 찬성이 쓸쓸해하자 한마디 한 뒤 다시 도서관에 찾아가 찬성의 어머니를 만나 델루나에 데려온 뒤 구찬성에게 배웅받게 해줘요. 이다윗 배우가 맡은 역할인 설지원은 찬성과 과거 인연이 있는 인물이자 연쇄 살인사건의 진범입니다. 현중과 유나가 그가 탄 차에 여자 귀신이 있는 걸 발견하고 따라갔는데 그 차에 탄 여자 귀신이
설지원이 살해한 피해자들 중 한 명이에요. 미라가 설지원을 산체스가 운영하는 피자집에 불러놨는데 그를 본 산체스의 표정이 굳어버려요. 이는 유학 시절 설지원이 산체스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려 산체스를 거의 자살 직전까지 몰아간 악연이 있기 때문이죠. 미라가 설지원을 부른 건 그 사건이 있기 전날 한국으로 돌아가서 해당 사건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안 구찬성은 설지원을 찾아가 따졌으며 결국 설지원은 도망치듯이 한국으로 돌아갔기에 설지원은 적반하장으로 찬성을 안 좋게 보죠. 설지원이 만든 특정인을 저주하는 사이트가 있다는 게 경찰 조사를 통해 나왔으며 설지원에게 살해된 피해자들도 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내 찬성과 설지원은 김유나에 의해 만나게 되고요. 설지원은 찬성을 주사바늘로 찌르려 했지만 직전에 경찰이 들이닥치자 유리병 조각으로 자신의 목을 그어 자해합니다. 그 후 유나가 구찬성 지배인이 다쳤다고 전화한 걸 귀가 안 좋은 지현중이 구찬성이 죽었다고 잘못 전달하는 바람에 벨루나 직원들은 구찬성이 죽었냐며 당황하지만 장만월이 호텔로 돌아온 구찬성의 맥을 잰 후 지현중을 향해 쌍욕을 날리면서 격분하는 걸로 살아있는 것으로 밝혀지죠. 만월은 이후 찬성에게 사정을 들은 후 약국에 가서 사람이 바를 만한 약들을 여러 사오고 그중 가장 비싼 연고를 찬성의 이마에 발라줘요. 아 이거 치질 연고입니다. 어? 아 미안. 똥꼬에 바르는 걸 얼굴에 발랐네. 됐어요. 거기가 낫는 거면 얼굴도 낫겠죠. 똥꼬랑 얼굴이랑 같아? 줘, 딴 거 바르게. 놀랐습니까? 내가 죽어서 손님으로 온 줄 알고. 어떻게 당신이 그걸 헷갈려서 놀랍니까? 겁먹었으니까. 세상이 새까매진 것처럼 무서웠어. 돈에 눈 뒤집혔어도 한 번도 그딴 거에 헷갈린 적 없었는데. 너 때문에 우스워졌어. 직원들도 다 보고 있었는데. 아, 창피해, 씨. 기다려. 손님들 중에 약사하다 죽은 귀신 있나 찾아볼게. 찬성이 일어서는 만월의 손목을 잡아요. 당신도 놀란 것 같은데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뭐 청심환이라도 있어? 찬성은 일어나 만월을 꼭 끌어안아요. 그리고는 만월의 등을 토닥토닥 쓸어줍니다. 많이 놀랐잖아요. 네가 약사야? 당신은 내가 돌보는 거니까.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 만월은 눈을 꼭 감아요. 박영수는 연쇄살인 사건의 담당 형사로 연우가 환생한 모습이에요. 이를 두고 만월이 도둑질 하던 녀석이 경찰 됐네 라고 말하죠. 영수는 셋째 마고신에 의해 하트 모양 볼펜을 받으면서 전생의 악연이었던 미라와 인연이 생기게 돼요. 잠깐 말다툼을 하긴 해도 미라와 연이 닿아 계속 사귀죠. 이후 찬성의 부탁으로 연쇄살인범 설지원을 체포하지만 곧 설지원이 자해하면서 일단 병원으로 옮깁니다. 전생의 기억이 하나도 없는 이미라와 달리 전생의 인연인 만월이 환생하지 않고 살아있어서 그런지 전생의 기억은 없지만 감정은 남아있는 모습으로 나와요. 만월과 찬성은 형사 영수의 전생인 연우 이야기를 합니다. 당분간 경찰서를 몇 번 더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박영수 형사에게 귀신을 빼고 이번 일을 설명하려면 정말 하버드 능구랭이가 돼야 할 겁니다. 어쨌든 연우는 황당하겠네. 2번이나 귀신한테 제보를 받은 거니까. 걔 그거 등치만 컸지. 겁도 많고 귀신도 되게 무서워하고 그랬는데. 연우가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나 봐요. 연우 어머니가 날 키워주셨어. 내가 아주 어릴 때 황야에서 거의 다 죽어가던 걸 지나가는 상인이 구했다나 봐. 그걸 연우 어머니가 받아주셨고. 근데 그분도 얼마 못 가서 돌아가셨고 연우랑 나는 서로 오빠도 돼주고 누나도 돼주면서 그렇게 자랐어. 걔 손재주가 좋아서 내 옷도 다 만들어주고 그랬는데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로. 너한테 이런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네. 그렇네요. 꽃이 펴서 일어나. 꽃이 지려고 일어나.
찬성은 꽃이 피려고 한다고 하고 만월은 꽃이 지려고 한다고 하죠. 만월은 이별을 생각하고 있고 찬성은 앞으로 펼쳐질 만남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고신은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인간의 생사구락을 관장하는 신으로 다양한 성격의 12자매예요. 즉 1인 12역이죠. 하지만 호텔 델루나 안에선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총 6명의 마고신만 등장합니다. 다섯째 마고신은 13화에서 처음 등장해요. 재물운을 담당하는 마고신이며 등장한 마고신들 중 가장 현대적이고 젊은 스타일을 하고 있죠. 만월과 찬성이 볼일을 보고 나서 주차장에 왔는데 옆에 있는 한 차량이 주차를 엉망으로 해서 주차장 2칸을 함께 쓰고 있었어요. 뭐야 이거? 차는 좋네. 나도 이거 사고 싶었던 건데. 근데 차만 좋으면 다야? 뭐 주차를 이따위로 했어 씨. 만월이 그 차량을 발로 한번 뻥 차자 차에서 경보음이 울려요. 아 sorry. 저분도 마고신 아닙니까? 어머 언니 이게 얼마만이니? 언니 문숙이 있을 때 자주 오더니 왜 요새 안 와? 언니 안 오고 요새 우리 호텔에 돈이 안 싸요. 자주 좀 와요. 어머 얘는 어딜 찔러? 내가 요즘 바쁘단다. 지금도 개업식 가는 길이야. 아유 어딘지 모르겠지만 언니가 돈 벌려줘가지고 여기 잘 되겠다. 젊은이들이 여기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컴퓨터 사업을 시작했어. 컴퓨터 사업? 컴퓨터 사업. 기특해서 내가 지금 응원하잖아. 아유 좋겠다. 근데 그쪽은 새로운 지배인? 반가워요. 빨리 손잡아 돈 들어와. 부찬성입니다. 찬성은 만월의 말을 듣고 다섯째 마고신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습니다. 아니 이렇게 꽉 반듯한 게 앞으로 나랑 자주 만나겠어? 손님들 잘 대접해요. 특히 첫 손님. 첫 손님이요? 첫 손님이 아주 중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첫 손님으로 응원 가잖아. 그럼 만월아 잘 가렴. 수고하세요. 덕분에 샴페인 많이 땄어요. 그래. 참 너 요즘 너무 이쁘더라. 첫 손님이 만월이죠. 다섯째 마고신이 만월 보고 잘 가라고 하네요. 만월이 찬성을 만나고 나서 호텔에 있는 나무에 꽃이 만개했기 때문에 다섯째 마고신이 만월 보고 너 요즘 너무 예쁘다는 얘기를 해주죠. 지금까지 드라마 호텔 델루나 만나보셨어요. 아이유 이지은님과 여진구님, 신정근님, 배혜선님 등 주조연 배우들의 연기가 아주 좋았고요. 호텔 델루나의 으스스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가 이 여름과 참 잘 어울리는 드라마였어요.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여름밤에 어울리는 으스스하면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호텔 델루나 유튜브와 넷플릭스, 티빙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와 장소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 드라마 순례자 은지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지 린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고고.